운행무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침 최저기온이 10도가 넘었었는데 하루 만에 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워낙 사시는 곳들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다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날 거리에 나가보니까 성급한 사람들은 벌써 패딩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반팔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말입니다. 진짜 요즘은 봄, 가을 옷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팔로 다니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겨울옷을 덮어 입으면 그만입니다. 이번 그림도 지난번 그림처럼 비교적 단순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정물 2개에 배경, 바다까지 그리다 보니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돌리지 않고 10분 정도로 줄이려다 보니까 중간중간 약간씩 터치가 건너뛰게 됐습니다. 그래도 빠지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림의 과정을 꼼꼼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만 이렇게 그림을 서둘러서 그리다 보면 과정을 모범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벌써 꽤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도 잘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이 담긴 투명 유리컵에 붓이 한 자루 꽂혀있는 정물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컵에 있는 꽃 문양들은 시간이 없어서 안 그리기로 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과 물의 질감 표현, 그리고 물에 잠긴 붓의 굴절된 표현, 그리고 배경의 관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성가신 건 빼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컵의 문양은 성가셔서 뺀 게 아니라 순전히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의 질감은 컵의 뒤편의 사물에 대한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물의 경우는 유리컵 뒤에 특별한 사물이 없고 바로 벽이 있어서 그 벽의 색이 유리컵에 그대로 투과되어져서 보입니다. 짙은 갈색의 벽을 칠할 때 같은 색으로 유리컵도 칠해 두었습니다. 다만 컵에서 빛을 받아 아주 밝아야 할 부분은 잘 계산해서 남겨두는 게 편리합니다. 나중에 밝은 색이 잘 안 올라가면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투명하기도 하지만 일정 정도 반사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면각보다는 측면각 쪽에서 반사하는 성질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컵도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배경색이 거의 그대로 보이지만 양쪽의 측면에 주변 사물이 반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측면에 반사된 부분은 주변의 색에 영향을 받아서 정해진 색이 없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측면 반사의 부분을 회색의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사된 색과 유리의 굴절 때문에 발생한 어두운 색이 외곽 부분에서 만나게 돼 강한 대비를 이루는 게 유리컵 질감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측면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통형의 구조도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 원통형의 유리는 평면의 유리나 각진 유리와는 다른 형식으로 빛을 반사하고 형태를 굴절시키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양쪽 측면이 너무 비슷한 회색으로 보여서 왼쪽의 반사를 약간 따뜻한 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경색을 어둡게 그리긴 했어도 실제로는 이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카메라가 알아서 최적의 화면을 만든다는데 저는 별로입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 밝기입니다. 갑자기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기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투명한 사물이나 반사하는 사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재질을 가진 사물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이면 노란색,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물의 색과 형상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물들에 비해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런 질감을 가진 사물도 질감의 특징을 잘 파악해두면 다른 사물들을 그린 결과와 큰 수준의 차이 없이 그려낼 수 있습니다. 유리컵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면각 쪽은 굴절이 적어서 뒤쪽의 색과 형태가 잘 보입니다. 측면각 쪽은 굴절이 심하고 주변의 반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색도 달라지고 강한 대비를 이루는 부분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빛을 정면으로 받는 모든 부분이 모두 똑같이 반짝거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잘 지켜서 그려보시면 주변의 환경이 달라져도 유리컵을 잘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이 유리컵은 물이 담겨 있어서 컵만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유리컵만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굴절이 일어나는 데다가 물의 표면은 장력 때문에 또 다른 굴절이 생기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이러다 잘못하면 과학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따분했던 과학 선생님이 제일 싫었던 제가 막상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은 체육 시간에 축구공 하나 던져주고 조용히 없어지는 체육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은 자습이라고 외치고 후련히 사라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생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텐데 저는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자습입니다. 이번 달 말에 우네모 화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그림들 중에서 제 나름대로 엄선해서 10장을 뽑았습니다. 그림을 고른 기준은 많이 봐주셨던 그림들, 그리고 제가 기분 좋게 완성했었던 그림, 그리고 벽에 걸어두면 예쁠 것 같은 그림,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실물 사이즈와 거의 비슷해서 실제 그림과 가까운 느낌이 들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쇄하는 종이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법 괜찮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품집이 나오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집 광고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림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짝이는 부분들을 찍어주는 과정입니다. 붓의 금속 부분이나 유리컵의 입술 부분, 물의 표현 부분들도 모두 다 흰색으로 찍어줍니다.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곳은 모두 똑같은 색으로 반짝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유리를 매끄럽게 보여야 할 부분은 문질러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곽이 지나치게 단절되어 보이지 않도록 관리해줍니다. 전체의 균형에 맞게 마무리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